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수요일 정오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오는 8월 27일부터 대구에서 열리는 2011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대구에 사는 한인이 맨하탄에서 대구를 알리는 원정 홍보 활동을 펼쳐 시민들로부터 관심을 끌었습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1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대한민국 대구에서 개최됩니다. 이를 홍보하기 위해 대구에 사는 김창민 씨가 개인 홍보대사 자격으로 1일 맨하탄 중심가를 돌며 홍보 퍼포먼스와 함께 대회 공식 마스코트 인형을 나눠주는 등 시민들로부터 커다란 관심을 끌었습니다. 지금 우리 2011년도 우리 세계 육상권 선수권 대회라는 걸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미친 듯이 한번 다녀보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그냥 이래 있고 한번 다녀보는 겁니다. 알든 안 알든 간에 어쨌든 여러 영어가 있으니까 알 거고 한국 사람들은 특히 여기 또 한국말이 있으니까 알 거고 그냥 이렇게 그냥 한번 다녀보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대구시와 2011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조직위원회는 2일 국제육상연맹 212개국 중 207개국이 참가하며 선수 2,472명과 21,378명이 참가 예비 신청을 마쳐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는 지구촌의 3대 스포츠 이벤트로서 월드컵과 그리고 올림픽과 세계 육상 대회가 가장 중요시하는 그런 행사인 대회입니다. 지난번에 마침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됐고 따라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치릅으로 인해서 명실상부하게 전 세계에서 스포츠 이벤트로서는 미국도 하지 못하는 큰 대회를 이번에 한국에 치르게 됩니다. 김창민 개인 홍보대사는 세계 3대 스포츠 축제인 2011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 한인 동포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즈 파크와 포트리 타운의 교통위반 재판 건수가 1년 새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주 법원이 지난달 29일 공개한 자료에서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즈 파크와 포트리 타운 법원에 접수된 재판 건수가 작년과 비교해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접수된 재판 건수는 각각 2만 4천여 건과 4만 8천여 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접수된 3만 1천여 건과 4만 9천여 건에 비해 각각 24%와 3% 감소했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의 형사재판은 전년과 비교해 18% 감소했고 교통 및 주차 관련 재판은 24%가 줄었습니다. 특히 교통위반 재판은 3,800여 건으로 5,400여 건이었던 지난해에 비해 29%가 줄었습니다. 교통 티켓, 음주 티켓, 또 이 파킹 티켓에 대해서 전반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한 작년에 비해서 한 20-30% 이상이 다 저하돼가지고 굉장히 아주 좋은 현상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팔팍 가면 굉장히 엄하다 그러시는데 미국에 사시면 항상 그 법을 준수하고 따라주면은 아무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한편 포트리는 음주운전 관련 재판이 163건으로 215건보다 24%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주차 관련 재판도 2만 2천여 건을 기록해 2만 4천여 건이었던 작년에 비해 10%가 감소했습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시사 만화가 박재동 씨의 손바닥 아트전이 지난 28일부터 플러싱 열린 공간에서 전시돼 한인사회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1년 한여름 문화전문지 쿨트라가 만화가 박재동 화백을 모시고 우리 문화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자 뉴욕에서 박재동과 함께하는 쿨트라 러브 페스티벌을 28일 개최했습니다. 평소에 제가 그렸던 손바닥 아트라고 우리 한국에서의 생활들, 거리 전철이든 거리의 일상생활에 사람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이런저런 낙서한 거, 또 찌라시 아트라고 해서 이런 전단지에다 그린 거, 이런 이제 자연스러운 그런 메시지 이야기들을 여기 뉴욕에 있는 한인 동포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한국에서 이런 삶들 살고 있구나, 그런 대화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뉴욕에서 일주일간 펼쳐질 시사만화가 박재동의 손바닥 아트전은
1980년부터 2000년대까지 예술가의 눈으로 문화 풍경의 한 획을 예리하게 스케치한 손바닥 그림으로 우리 시대사와 문화예술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입니다. 우리 현대 미술, 현대 문화, 공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뉴욕에다가 저희가 같이 공유하는 그런 어떤 행사를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뉴욕 한인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좀 이렇게 기여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박재동과 함께하는 쿨트라 뉴욕 러브 페스티벌은 한국 문화 예술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서로 다른 문화와 공유함은 물론 더불어 살아가는 지구촌의 문화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또한 행사를 통한 수익금은 문화예술가를 꿈꾸는 뉴욕 한인 3세를 위한 문화예술 장학금과 뉴욕 한인사회 발전 후원금으로 쓸 예정입니다. 문화계관 쿨트라와 박재동 화백은 28일 열린 공간을 시작으로 소호거리, 펜역, 뉴욕 문화원 센트럴파크 등에서 전시회를 이어가며 3일 귀국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사상 초유의 디폴트 위기 상황이 2일 미 연방정부 부채 상한 증액 안의 법제화 완료로 막을 내렸습니다. 미 상원은 이날 연방정부 부채 상한을 최소 2조 1,000억 달러 증액하는 내용의 부채 타결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74표, 반대 26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디폴트 위기는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디폴트 시한일까지 쫓기며 벼랑 끝 협상을 벌였던 미 정치권의 리더십 실추와 신뢰 하락으로 향후 미국 경제의 대외 신용이 제대로 회복될 수 있을는지는 속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경제의 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하고 디폴트 시한을 앞두고 간신히 법적 절차까지 마무리했지만 국제신용평가사들로부터 신용등급 강등 경고는 이어지고 있고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기대했던 실물 경기의 둔화는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위기감은 증시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265포인트 넘게 급락해 심리적 저지선인 12,000선이 무너지면서 더블딥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디폴트 시한에 쫓기며 벌인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은 한계를 드러내 시장의 신뢰를 잃었고 타결안의 내용도 시장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해 국제신용평가사들은 미국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김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에 대한 상원의 인준이 지연돼 이달 말로 예정됐던 서울 부임 시기도 연기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미 의회 소식통은 2일 성김 대사의 인준안이 이날 저녁 상원이 한 달간의 여름 휴회에 돌입할 때까지 상원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상원은 당초 오는 6일부터 휴회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이를 앞당겨 이날 저녁 회의를 끝으로 사실상의 휴회에 들어갔습니다. 휴회가 앞당겨진 것은 정부 부채 상한 증액안 논의를 위해 지난달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예정됐던 일주일간의 휴회를 취소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성김 대사의 상원 본회의 인준은 다음 달 6일 상원이 다시 소집된 뒤에나 가능하게 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2일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갈등과 관련해 한일 양국이 평화적이고 외교적으로 상호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이것이 양국 간에 오랫동안 분쟁이 됐던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제력을 갖고 다뤄온 문제이며 우리는 이런 자제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독도를 리앙쿠르암으로 언급하면서 리앙쿠르암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는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연방정부 기관인 지명위원회는 1977년부터 독도를 리앙쿠르암이라는 지명으로 사용해 오고 있으며 국무부 등 주요 행정부처의 홈페이지 지도에도 리앙쿠르암으로 여전히 표기하고 있습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삼성전자의 갤럭시 S 모바일 폰과 갤럭시 탭의 수입을 금지해달라는 애플의 제소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블룸버그 등 외신들이 2일 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무역 관련 다툼을 중재하는 준사법기관인 ITC는 이날 통지문을 통해 관련 사건을 재판관에게 배당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ITC가 통상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는 데는 15 내지 18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앞서 ITC는 지난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미국 수입을 금지해달라고 제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미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삼성전자는 6월 말 애플을 상대로 ITC에 제소했으며 애플도 지난달 5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맞제소한 상태입니다. 미국의 대졸 인력이 오는 2018년까지 300만 명가량 부족해져 이민개혁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조지타운대 교육노동력연구소에서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까지 미 경제에서 대졸 인력 2200만 명을 충원해야 하지만 이 추세로는 미국 내 학교에서 배출되는 학사 노동 인구는 1900만 명뿐이라 300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지난 30년간 대졸 인력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미 경제가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빈부격차가 심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연방상원 법사위원회 산하 이민소위원회 공청회에서도 거론됐는데 미국이 앞으로 겪을 고급 인력난과 경쟁력 악화 등에 대비해 취업 이민을 확대할 필요성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민개혁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제의했습니다. 이어서 지역 뉴스 브리핑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오늘 일면탑은 12,000선이 무너졌다는 제목입니다. 뉴욕 증시가 경기 둔화 우려로 폭락했다는 내용인데요. 연방정부가 디폴트 위기에서 벗어나긴 했으나 미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해서 그 역부족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 그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260포인트 이상 폭락하면서 심리적 저지선인 12,0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연방정부 부채 한도 증액안이 상원을 통과하고 법제화까지 성공했지만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과 재정지출 삭감으로 인한 경기 둔화 전망이 악재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수요 감소가 예상되자 국제유가도 전날보다 1.1달러 내린 배럴당 93.79달러의 거래를 마쳐서 5주 만에 최저가를 기록했다는 보도입니다. 그 사이드에는 태권도 격파 시범 사진이 실려 있군요.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 주민 및 경찰, 지역 정치인들이 한 자리에 모인 그 내셔널 나이트아웃 행사가 어제 그 뉴욕시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열렸는데요. 퀸스 플러싱에서는 109 경찰서 주최로 PS20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그와 같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영스 태권도 시범단이 격파 시범을 선보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소식은 친이민 세력의 대반격이라는 제목이 크게 실렸군요. 한동안 그 잠잠하던 이민개혁 논의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와 커뮤니티의 친이민 세력이 대반격에 나섰다. 뉴욕시 의회는 재소자 정보 제공 금지를 추진하고 메릴랜드 인권단체는 드림 법안 저지 탈법 서명 제소를 했고 연방법무부는 악명이 높은 엘라바마의 반이민 위원 소송을 제기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제 엘라바마주의 반이민법이 연방정부의 이민법 관할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어떤 주도 독자적 이민 정책을 가질 수 없고 연방정부의 이민법 집행과 상충하는 그런 법을 제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에 이 소송에서 법무부가 승소하게 되면 오는 9월 1일 발효 예정인 반이민법의 효력이 정지되게 됩니다. 다음 소식은 뉴욕 일원의 현재 그 웨스트나일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죠. 방역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3일부터 5일까지 뉴욕시 보건국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된 모기를 퇴치하기 위해서 퀸즈와 브루클린 일부 지역에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건국은 지난달 7일 뉴욕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를 발견했다고 발표한 바 있고요. 이 감염 시에 심하면은 뇌염 등 신경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는 오늘 그 취업 이민과 취업 비자의 획기적인 개혁안이 발표됐다는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에 취업하지 않아도 취업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자신이 설립한 1인 기업을 통해서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등 그 파격적인 내용의
개혁안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어제 제넷 나폴리타노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과 알레한드로 마요르스카스 이민서비스국 국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어제 공개된 개혁안은 취업 없이도 취업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취업이민 2순위가 신설되고 자신의 기술이나 사업 구상만으로 1인 벤처기업을 설립한 외국인에게 취업비자 신청을 허용하는 전문직 취업비자 H-1B가 실시된다고 하는 얘기고 취업이민 수속의 신속 처리를 위한 투자이민 프리미엄제 확대안 등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연방정부가 그와 같은 외국인 취업 이민 및 취업비자 개혁안을 내놓은 것은 미국의 현재 경제 활성화와 실업난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경범 불체자의 추방을 막는 법안이 상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통법규 위반이나 경범 혐의로 체포된 불법 체류자들의 이민국 이관을 금지해서 추방을 막는 법안이 뉴욕시 의회에서 추진된다는 내용인데요. 크리스틴 퀸 시의장이 이달 중에 상정 계획인 이 법안은 살인이나 강도 등 형사범 혐의자가 아니라면은 불체자라도 전과가 없거나 수배자 명단, 즉 추방 대상자로 올라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이민국으로 보내져서 추가 조사를 받고 추방 절차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법으로 인해 단순한 교통법규나 경범죄 등으로 체포됐다가 억울하게 추방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죠. 그러나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은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니온 상가의 간판을 바꾼다는 제목인데요. 플러싱 한인 상권의 상징인 유니온 상가 업소들의 간판 디자인을 일원화시키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유니온 상간의 간판만을 대상으로 간판 모양과 크기 그리고 색깔, 글자체, 포맷 등을 한 가지로 통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니온 스트리트 전체 상점으로 확대시킨다는 구상입니다. 또 개당 최소 $2,000에 달하는 간판 교체 비용을 위해서 내주부터 피터구 시의원 등과 만나 시 예산 지원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며칠 전 있었던 우박 피해 보상이 어떻게 되나 하는 궁금증을 푸는 기사인데요. 우박으로 인한 유리창 파손은 좀 어렵지만은 트렁크 등 차체가 움푹 들어가는 그런 피해가 발생했다면 풀카바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풀입니다. 단 책임보험, 라이어빌리티에만 가입되어 있는 차량은 보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박 등 폭풍으로 인해 주택시설이나 비즈니스가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는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벼락으로 인해 주택 굴뚝 등이 파손된 경우에도 보상이 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뉴저지의 한인 고등학생 2명이 2011 대통령 봉사상을 수상했습니다. US 아시안 아메리칸 사법재단은 1일 뉴저지 페어런 로버트 고돈 뉴저지 상원의원 사무실에서 2011 대통령 커뮤니티 봉사상 시상식 및 인턴십 인증 수여식을 거행했습니다. 대통령 커뮤니티 봉사상은 케빈 황군과 제시카 박 양이 수상했고 인턴십 인증 수여식은 두 학생을 비롯해 스티븐 최군, 윤선 로양 등 4명이 받았습니다. 2011 할렐루야 복음화 대회가 오는 9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김남수 목사가 심우하는 뉴욕 프라미스 교회에서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개최됩니다. 올해 강사는 포항중앙교회의 서임중 목사가 초청되며 대회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어린이 집회도 함께 열립니다. 또한 대회 일환으로 교회 지도자 컨퍼런스와 청소년 집회도 함께 이어질 예정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1 제6회 한국 전통문화체험 모국방문 연수팀이 7월 31일 진도에 위치한 국립남도국악원으로 출발했습니다. 45명의 연수팀은 국립남도국악원에서 2주 동안 전통예술 문화와 예의범절, 한국어를 배우며 진도의 현지 초등학생, 중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칩니다. 주말에는 남도의 유적지를 견학하고 쌍계사 템플스테이에서 바로 공양과 다도를 배웁니다. 뉴욕 한인회가 4일 오후 6시 뉴욕 한인회관 6층에서
아시안 퍼시픽 아메리칸 for 프로그레스와 공동으로 빈센트 후 다큐멘터리 필름 상영과 함께 영화 제작진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아시안 커뮤니티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뉴욕 한인복지관에서 8월 9일부터 교육 프로그램을 개강합니다. 성인 영어 교실은 기초반과 중급반, 고급반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시민권 영어 교실도 진행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수업도 함께 엽니다. YWCA가 8월 6일 YWCA 오브 퀸즈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이들과 청소년을 위한 여름문화축제를 시작합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영어 발음대회와 단편 글쓰기, 청소년 장학 퀴즈, 엘모 라이브 인형극 등이 진행됩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위키리크스, 비밀의 종말입니다. 2010년 미국 정부의 외교 전문 25만 건이 공개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공개한 것은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 공개된 외교 전문은 세계 전역에 주재하는 미국 대사관이 자국의 외교관을 스파이로 활용한 기록과 뒷거래, 각국 지도자들의 거칠고 솔직한 언사들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상으로 8월 3일 수요일 정오 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